안녕하세요, 서군입니다. 오늘 시간은 한국 근대사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지평을 여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영상 마지막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단재 선생님의 조선사론 초판본을 본에 영상을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직접 찍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자료이니만큼 그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그 단재 신채호 선생 6호 조선사략 제1편 경성의 그 광안서림에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귀한 자료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우리 단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1880년 11월 7일 날 출생하셔서 1936년 2월 21일 날 사망을 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대덕군 정생면 익동 도림리, 지금 현재 대전 중구 어남동이라고 합니다. 에서 태어나셨고 고향이시죠.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어려서 그 할아버지 신성우로부터 그 한학을 익혀서 고소를 아주 능숙하게 읽을 수가 있으셨겠죠. 1897년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들어가서 이남규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1905년도에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나 그해 일사늑약이 체결되었죠. 1905년도에 관직에 나아갈 뜻을 포기하고 낙향하였습니다. 1905년도가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도 큰 그 기로였지만 신채호 선생님의 그 가치관 또는 인생관, 철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입신양명을 위해서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면 아마 출세의 길로 나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기적이나 아니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아니면 그 부귀영화나 호의호시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셨겠죠. 그런데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 전체 민족, 이런 어떤 그 역사적 사명 아니면 본인이 태어난 소명 의식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의 길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와 나의 가족 정도만 생각합니다. 어떤 대승적이고 대야적인, 그리고 또 이 세상 전체, 이 하늘의 사명을 받아서 내가 태어난 이유, 사명을 알고 올바로 살아갈 그런 어떤 그 편민에 머무르지 않고 명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신채호 선생님의 그 진면목과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민족과 국가, 이 세상에 대한 조율, 그리고 아와 비와의 투쟁, 그리고 정의와 불의와의 투쟁, 이런 길을 선택하셔서 굉장히 외롭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카톡 좀 끄겠습니다.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기서 나는 소리네. 1905년 그분은 이제 황성신문사에 들어가서 논설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듬해 대한매일신부 주필로 활약했으며 내외의 민족 영웅전과 역사 논문을 발표하여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태블릿에서 지금 나는 소리라서 태블릿을 좀 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07년 항일 결사조직 신민회와 국채보상운동 등에 가입하고 참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듬해 순환글, 가정잡지를 편집 발행하였고 또한 대한협회보와 기호흥학회보 등의 논설을 발표하고 1909년 친일조직인 일진회를 성토하기에 앞장서셨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그 연구하고 공부한 역사와 그리고 당대의 그 계몽의식 이런 걸 가지고 불의에 맞서는 그런 길을 선택하셔서 가시게 되었죠. 1910년 신민회 동지들과 협의 후에 평안북도 오산학교를 거쳐서 중국의 칭다오로 망명, 그곳에서 안창호, 이갑 등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고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직된 항일단체인 권업회에서 발행하는 기간지인 권업신문에서 주필로 활동하다가 1914년 이 신문이 강제 폐간되자 그해 남북 만주와 백두산 일대에 부여, 고구려, 발해 유적지 등 한국민족의 고대 활동 무대를 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915년 상하이로 가서 신한청년회 조직에 참가하고 박달학원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에도 힘썼습니다. 이 박달은 향찰식 그 가차 한자죠. 원래 달은 땅입니다. 박은 밝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백이민족이었으니까 이건 박달은 밝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고조선의 역사와 우리 한민족 동이족의 역사의 그 정책성이 아주 밝으신 분이시고 이분의 행적에서 그분의 정신 사상이 투영된 이런 이름들을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징으로 건너가서 비밀 결사단체인 대한독립청년단을 창단하여 단장이 되었고 신대한청년동맹의 부단주가 되었습니다. 실천하고 불의에 맞서고 거대한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용기와 그 결단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1919년 상하이에서 거행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하였으면서 의정원 의원, 전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나 한성 임정 정통론과 이승만 배척운동을 내세워서 임시정부 공직을 또 사퇴합니다. 주간지 신대안을 창간하여 임시정부 기간지 독립신문과 맞서기도 했고 당시 임시정부는 소수의 의견만으로 소집되어 불완전한 상태이며 항일운동을 전개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참 안주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끌어내기 위해서 매 순간 매 찰나 도전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민중의 폭력혁명으로 독립의 쟁취를 부르짖으며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창조파의 주동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 개조파와 대립하여 임시정부의 존폐 문제를 논했으나 논의는 결렬되고 말았고 신치호는 다시 베이징으로 건너가 항일 비밀단체인 다물단을 조직해 가담하였으며 또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국의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논설과 역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다물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물은 우리 고조선의 38대 임금 이름이 다물임금이었습니다. 이 다물임금 때 우리는 철기 문화를 강하게 융성시켜서
고조선을 비롯한 전 대륙을 지배하는 강력한 군대였죠. 여러분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서 다물군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물군의 그 강력한 힘이 이 다물임검에서 나왔고, 그 힘을 상징하는 다물단을 이렇게 조직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역사에 굉장히 정통하시고 그런 어떤 역사의 부활과 한민족의 그 부흥, 또는 어떤 우리 동이족과 이런 민족 의식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 살아오신 그 행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25년경부터 무정부주의죠. 아나키스트. 그 무정부주의를 신봉하기 시작했고, 1927년 신간회를 발기인 무정부주의 동방동맹에 가입하고, 1928년 잡지 탈환을 발간하고 동지들과 합의하여 외국환을 입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이 외국환을 가지고 타이안으로 가던 중에 지룡항에서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리슨 감옥에서 복역 중에 1936년 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리슨 감옥 유명합니다. 우리 그 안중근 의사도 여기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윤동주, 서시의 그 윤동주 시인도 리슨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리슨 감옥은 참으로 참혹한 역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나라 근대사의 지평을 열었고, 우리 한민족이 나아갈 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 역사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이분은 그 한국 근대사의 그 명제를 제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역시 이렇게 옥사를 하셨었죠. 자신을 희생하고 애국하고 애족했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적과 타협 없이 독립주장을 전개하는 동안 독립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와 같은 견해가 곧 그의 역사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고조선과 묘총의 난 등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고,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는 명제를 내걸어서 민족사관을 수립하고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하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이분을 생각하면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그런 용기를 배우고, 그리고 이런 후세에도 이런 분의 기계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같은 후학들이 이분의 그 뜻과 정신을 이어서 받고, 또 역시 새로운 용기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번 생에서도 이런 별들의 뜻이 고귀하게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겠죠. 이분은 조선상고사, 그 유명한 조선상고사와 조선상고 문화사, 그리고 조선사 연구초, 그리고 오늘 제가 공개할 그 조선사론, 그리고 이탈리아 건국 삼괄전,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동국거걸 최도통전 등의 그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마지막 부분에 조선사론을 제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 사서나 이런 그 유물들, 우리나라 유물들을 모으는 취미가 좀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거나 좋은 작품들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지 손에 입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대정천왕이죠. 일본의 그 다이쇼 14년도 6월 6일 날 일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라 라는 그 칙령입니다. 이로써 그 이마니시 류죠. 금서룡이 1927년도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서 이의 그 추종자인 이병도 스님인 신석호, 그러니까 이제 뭐 신석호는 고려대에서 뭐 학장을 또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그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역사 왜곡에 앞장서죠. 그래서 이 식민사관을 씨앗을 태동시키는 이런 그 원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앞잡이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병도입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를 27년도에 만들고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서울대를 장악하죠. 국사편찬위원을 하고 문교부 장관이 되면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황국사관을 뿌리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석고 등과 함께 황국사관을 우리 한민족 이런 지식층들한테 시스템을 고착화시키는 장본인이죠. 이분의 제자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박성수 제자가 이분한테 치열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분에게 신지비사 대단한 신지죠. 고조선시대 때 사초를 정리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쓰셨던 신지비사를 이병도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한국 역사가 언제까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의존할지,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 고대 역사를 밝혀주신 중요한 이런 사료들이 나오길 희망을 합니다. 아마 그런 날들이 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라든가 국내외에 이런 좋은 뜻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병도가 우리나라 역사를 똘똘, 그러니까 테라우치 마사다케의 명령을 받고 앞잡이가 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반푼이도 안 되는 가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현재 지금 이 시간까지 강단사학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946년에 조선사 편수회를 계승해서 만든 것이 국사관이고, 국사관의 초대 원장도 역시 이병도였습니다. 이 이병도가 바로 이완용의 조카입니다. 이완용은 우봉이 씨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완용의 조카이고, 이병도의 손자가 유명한 이장무 서울대 총장, 그리고 이건무 중앙박물관 관장입니다. 문화재 재청장도 하였고, 이들 집안이 이어룡부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는 좋은가 봐요. 이완용도 머리가 좋았죠. 영어도 아주 잘하고. 이 사람들이 이 한국 역사를 난도질한 그런 주범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학계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계속 이렇게 식민사관, 황국사관, 가짜 사관을 자기 제자들한테 이어내리고 있고, 그 제자들이 학계에서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권몬 원장은, 제가 이름을 다 플레임을 안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신채호는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죠. 네자로 얘기하면 정신병자이고,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입니다 라고 공식 석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런 어떤 사관에 있어서 토대 자체가 달라요. 본인들은 반딧불도 되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 태양처럼 알고 있고, 이렇게 혹세무민 곡학아세를 하고 있죠. 감히 어디 신채호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윤모탁 교수도 있어요. 이분은 아주 그냥 공개 강좌에서 고구려가 우리 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만주가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주는 한반도 역사와 무관하다고 얘기합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만주의 역사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말갈의 역사하고 여진의 역사. 누르하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함경북도 회령이에요. 응? 아니,
만주족이 이성계가 만주족이었어요. 여진의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천호장의 아들이었어요. 이성계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지금 이렇게 펼치고 있죠. 또 송모정 그 뭐 이런 교수가 있는 교수는 어찌 곰이 사람이 됩니까? 미신일 뿐 당구는 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들이 언제 곰이 사람이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지들이 만든 거예요. 지들이 왜곡하고. 예전에 사설을 보면은 곰족이 토템입니다. 곰족의 토템. 곰족의 여성이 그 천족하고 결혼을 해서 왕검을 낳는 거죠. 그 본인들이 그 조작을 했지. 원래 역사를 보면은 그 저기 뭐야 그게 이제 그 저기 계급의 군대의 계급의 자리 이름이에요. 그게. 그리고 당대에 이제 그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호족이 있었죠. 그리고 또 웅족이 있었고, 웅이 곰인데 곰이 이제 그 카미죠. 카미 사마도 거기서 신이 나온 거예요. 곰족이 웅족이고, 곰의 그 향찰시평기가 웅이지 않습니까? 웅이 스승이에요. 스승이 이제 솥대고 선생, 이 시옷이 들어간 게 한자 무자에서 나오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제사장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인자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사람 인자가 들어간 게 선생, 스승, 솥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바로 한자로 쓴 게 웅입니다. 그래서 대웅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대웅전에 원래 부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그 고조선들의 그 예전에 그 왕이 돌아가시면 신으로 이제 추앙이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대웅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섬이죠, 섬. 우리는 섬인데 일본 말로는 이걸 거긴 받침으로 안 하고 모음 위주니까 시마가 되는 겁니다. 섬이 시마가 되는 거죠. 콤이 카미가 되는 겁니다. 카미, 콤. 그리고 일본 말로 곰을 쿠마라고 하죠. 쿠마. 곰이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조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짜 그런 어떤 그 역사서를 밝혀줄 수 있는 화랑색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신지비사라든가 이런 그 고대 역사서들이 이제 나와줘야 합니다. 그거 다 어디 있습니까? 일본의 소룡부에 있고, 테라우치 문고에 있고, 오구라 컬렉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7,000여 점의 그런 유물들이 다 일본에 가 있는데 다 환수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밝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막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을 이제 그 밝히셔야 돼요.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그 이 세상이 막혀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연 말단적이고 우기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 정신 좀 차리셔야 합니다. 이모동 교수죠. 당구는 신화이다 라고 얘기하고, 아예 그냥 이런 분들이 다 자리 잡혀 계세요. 그렇지만 강단에서도 이제 그런 새로운 그 무브먼트가 있죠. 훌륭한 교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맞춰서 역사를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그런 그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당신들의 그 황국사관과 그 식민사관의 태도,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아버지도 1986년도 10월에 조선일보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3년 후에 돌아가시죠. 8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병도 씨가. 잘 들으세요. 단군은 신하가 아닌 우리 국조라고 당신들 스승이 얘기했어요. 당신들 지금까지도 신하라고 얘기하고 미신이라고 막 주장하는데, 당신들 스승이 단군은 신하가 아닌 우리의 국조라고 밝히셨습니다. 역대 왕조의 단군 제사가 일제 때 끊겼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와 함께 개국을 하였고, 기자조선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자보다 앞서서 입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들 중국의 주장에 말 맞춰서 우리의 뿌리를 기자조선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삼국사기 이전에 고기 등이 기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환동거기에 나와 있는 단군색이라든가 이런 거 왜 안 믿어요? 응? 이분 얘기하지, 신지입사 얘기하시잖아요. 고기 등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 맨날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역사를 찾으려고 노력이나 해보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는 이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웅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웅녀는 곰 토템족 여자이다. 토템족 여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곰이 사람이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원래 사람이었죠. 웅녀가 계급 이름이에요. 공부 좀 하세요. 웅녀가 직책의 이름입니다. 곰이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직책 이름이에요. 곰토템족 여자였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이었어요. 언제 곰이 사람이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 스승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잘나신 강단사학의 식민사관 교수님들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 천신족 환웅과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분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당신네 스승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구월사는 궁궐이 있었던 곳이고, 자, 진설계도라든가 그 세년가 등 물중이 너무나 많다지 않습니까? 왜들 이러세요? 응? 이런 그 신채호 선생 이렇게 훌륭하신 분, 뭐 정신병자, 또라이, 이렇게 어떻게 막말들을 하세요? 학자 맞습니까? 참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학자란 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윤내연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덕일 교수라든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이런 깜깜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런 분들을 호도해요. 욕을 하고. 밝혀집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하늘과 자기 자신 속일 수 없는 법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치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수하십시오. 자, 드디어 단재 신채호 선생의 그 조선서력 이 원본입니다. 초판본이죠. 이걸 제가 동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영상이죠. 이거입니다. 이제 그 사회 정의이죠.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와 비와의 투쟁이 시간으로부터 발표하여 공간으로부터 광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뭐 이렇게 쫙 나오죠. 조선사라면 조선민족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와 비아를 나눴는데, 비아가 이분이 그 진화족을 얘기하고 묘족을 얘기하는데, 그건 좀 한번 잘못된 것 같아요. 묘족도 우리 치우의 그 후예드림을 이제 제가 밝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 아에 들어가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아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흉노가 그 선비인데 굳이 구별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비아를 묘족과 진화족은 비아로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신, 삼한, 삼경을 얘기를 하죠. 삼경을 우리 항상 뒀는데, 그래서 이게 그 아의 작용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분은. 그래서 묘족하고 진화족을 비아로 두셨습니다, 이분은. 근데 진화족은 다르지만 묘족은 우리 일족입니다. 이건 제가 바로 잡고 싶고, 그리고 아에서 분리한 흉노, 선비, 여진, 몽고죠. 이거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침략한 일본조차도 우리에서 분리한 민족인 거죠. 같은 민족 알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신채호 선생님은 이 그 아와 비아의 그 이 대명제를 그 제시하셨고, 이 초판본이 1946년도 4월 달에 이게 찍혀진 인쇄가 된 그 아주 귀중한 그 자료입니다. 초판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어렵게 구했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신채호 선생님이 우리 후학들에게 밝은 길을 제시하시고, 이제 이런 우리 삼신사상, 사만사상, 그리고 우리 이 삼국으로 나눠진 이유라든가 마음변환 진안이죠. 거기에 이 세 개의 수도를 삼경을 두었고, 삼추 저울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그 방향성 역사관을 제시를 하셨죠. 명제를 제시하셨고, 중요한 그 어떤 그 힌트나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 안호상 박사라든가, 안호상 박사도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런 그 분들의 그 책을 읽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목마른 자한테 그런 그 맑은 샘물 한 모금 정도 되는 듯한 어떤 그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추적해 가는 데 있어서 바른 어떤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이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그 조선 사론, 이것을 그 홍보하면서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이런 그 한 분의 한 분의 의인들의 삶이 이렇게 그 방향을 잡고 있어서 난도질되어 가고, 그리고 잘못되어 가는 이런 그 세상에서도 우리한테 밝은 등대, 길라잡이 그가 되어 주시고 계셨다. 또 이분들의 어떤 희생적인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정통 사관이 이렇게 숨을 쉬고 생명이 면면히 도도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